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입원하고 금식하고 다음날 수술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수술이 안 된다며 퇴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몇 가지 챙겼는데도 캐리어가 꽉 차더라고요. 병실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한번 짐 싼 것들을 체크하고 출발했어요. 가장 필요한 마스크, 세면도구, 위생장갑, 갈아입을 옷, 물티슈와 휴지 등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아버지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기간이 아이들 방학과 맞물렸어요. 방학에는 애들이 며칠 더 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짐을 싸느라고 거의 여행 수준이네요. 날씨도 좋은 게 수술이 잘 되려나 생각하고 병원으로 출발했고요. 맞게 왔는데? 1동 주차장 찾았는데 2동 입구에 주차를 했네. 아빠는 여기로 가나 보다. 병원 가는 길에 제가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간호병동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일반 병동을 신청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간호병동으로 배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리고 병실이 나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싶거든요. 그거는 병동에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요청해 놓으면 돼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고 그러면 환자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병실은 이쪽 건물 6층에 65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짐은 많지 않아서 세면 도구와 여벌의 옷, 심심할 때 읽으시라고 책 준비해드렸어요. 내일 올게요. 갈게요. 집으로 가야지. 집 가는 길에 먹구름이 낀 게 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밀렸는데 그래도 집에 도착해서 비가 왔어요. 아버지 수술하시고 보호자가 잠깐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병원 가는 길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보건소 들렀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신속항원을 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병원에 들러서 신속항원으로 검사를 받고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갔고요. 저희가 여유있게 출발해서 다행히 아버지 수술 전에 만날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병원 계시는 동안 답답하셨는지 이곳 저곳을 이미 둘러보셨더라고요. 실내가 답답하다고 야외에서 잠깐 기다리자고 하셔서 야외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수술 시간이 다가와서 다시 올라갔고요. 6층 휴게실에서 기다리면서 오전 환자 수술이 길어질 수 있어서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2시에서 1시에 수술실로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더라고요. 언제 부를지 몰라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른 환자들도 대기하다가 이름이 호명돼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저희는 아직 대기하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요. 1시 반이 되었는데도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수술실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면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2시 반이 됐는데도 아직 아버지 수술하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전에 수술하는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해서 수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음 환자인 아버지는 오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해요.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다만 아버지는 수술을 위해서 전날 입원해서 금식하고 계셨는데 수술 예정 시간보다 한참 지연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니까 많이 지치셨더라고요.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입원하시라고 하거든요. 어느 병동으로 배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29일 날 입원하시고요. 입원하셨어요. 네, 다 되셨어요. 된 거예요, 전부 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다시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돌아왔고요.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입원해서 월요일 오전 수술로 하기로 이야기됐어요. 이 영상이 혹시 병원에 문제가 된다면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병원 측에서는 계속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치셔서 그게 걱정이 되면서도 앞 환자분의 수술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분도 어찌됐든 수술이 잘 끝나셨길 바라봅니다. 다시 입원을 해야 하니까 가지고 왔던 짐을 다시 가져갔고요. 오빠가 출근하고 없어서 조카도 같이 병원에 갔어요. 충전기 엄청 많네. 아빠 사인하세요. 여기 받았다는 사인. 이번에는 진짜 수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고요. 토요일 입원이라서 응급실 원무과로 갔어요. 저희는 간호병동 5인실로 배정됐고요. 그렇게 다시 아버지의 입원 수속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입원이라 병원도 한가하고 여유 있었고요. 아버지 짐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다시 나왔어요. 여긴가봐 여기. 마감이래요. 마감이래요? 어머. 그럼 근처에서 드시고 올까? 어디? 이 근처? 차 갖고 되지 나가서? 뭐. 그래야지 뭐 지금. 어차피 아빠도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야, 근처에 뭐가 있나? 근처에 밥집이 없어서 한참 찾아서 들어온 게 순대국밥집이었고 고기와 순대는 많이 들어있었지만 맛은 약간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 한 번도 부모님과 조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밥을 먹은 적은 없더라고요. 물론 조카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집에 가서 다시 저녁을 먹었고 저와 엄마도 입맛이 없어서 한 그릇만 먹었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암돼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 걸 생각하는 거지. 조금 더 산다고 뭐 난 게 없다 이거야. 아빠는 지금 그런 마음이야. 수술 안 하고 차라리 어차피 아플 거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수술해서 아프나 수술 안 해서 안 아프나 그냥 갔다 와. 어쩔 수 없다.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알아. 아는데 네가 속상해서 그러는 건 아는데 아빠가 저렇게 원하잖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야. 고생을 덜 하고 싶다는 거야. 아빠는 고생하고 어차피 더 많이도 못 산다 이거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저러는데. 너는 할 만큼 했어. 너한테는. 너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이제. 아빠가 저러게 되면. 너무 잘했어. 일단 그러면 엄마도 같이 가서 퇴원은 그 다음 문제고 아빠랑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 앞쪽에 있었으면 사실 더 큰 수술이야. 나 지금 뒤쪽에 있잖아. 이것도 천만 다행인 거고 간호사가 말했잖아. 이렇게 발견되는 거 진짜 다행이라고 그랬잖아. 아직까지 오며 가며 하는 것도 아빠도 시간 내서 병원 왔다 갔다 검사라고 하는 것도 힘들게 참아 왔잖아. 그러면 봐봐. 하루만 더 참자고 하지만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이겨낸단 말이야. 이겨낼 자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겨내시라고. 아니지. 아니지. 수술하면 끝나는 거지. 그 암이 아니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안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왜 이걸 이 시기를 놓쳐. 반대로 엄마가 그 상황이랑 생각해서 아빠 어떻게 했을 거야? 아빠 무조건 수술하라고 했었을걸?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엄마가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그러면 아빠 그냥 하지 마. 알아서 나와. 이렇게 생각하냐고 아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다고 하면 더 아파지는 거고 3개월만 지켜봐봐. 3개월이면 이미 더. 그렇지. 지켜봐봐. 그러니까 아빠 생각대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거. 큰 문제는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작은 수술도 생각하고 떼어내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자고. 지금 다 떼어내니까 위 대장 다 떼어낸다니까 지금. 나중에 봐봐. 참 자꾸 그 얘기를 하네 그건. 아빠 내가 생각해. 이겨낸다고 하니까 지금. 이겨낼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3개월만 지켜봐. 그러니까 이미 아빠 이미가 아니야. 나는 아빠 6월부터 그 얘기했어. 지금도 3개월만 지켜보란 말이야. 지금까지 다 견뎌왔잖아 지금. 그럼 그때 돼서는 3개월 돼서는 그런 일은 자꾸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잊어버리게 잊어버려야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신경 쓰니까 자꾸 더 커지는 신경 안 거야. 쓰라고 아빠. 어? 본인이 이거 다 있는 거지. 그냥 수술 날짜 나온 대로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만 뛰어난다면 몰라도 위 뛰어나고 대장 뛰어나고 완강하게 수술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결국 모시고 왔습니다. 췌장을 일부분 제거하고 위도 살짝 떼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셨는데 수술 전날 부교수가 다른 곳들도 떼어낼 수 있고 큰 수술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재발되거나 전이돼서 재입원한 사람들 뿐이라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설득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간호사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봤지만 이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수술 잘 되실 거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수술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